북한은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최종 단계의 중요한 정찰위성 시험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개발 완료를 내년 4월까지 끝낼 것이라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오늘 펜타곤 라이드 대변인은 펜타곤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시험 발사 주장에 대해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 발사 능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주 영역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주군 사령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같은 국가의 잠재적인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 해군 특수부대의 합동훈련이 김정은을 타겟하는 훈련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영내 파트너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알리고 영내 잠재적 침략자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역량에 대해 한국 측과 다양한 억제력 훈련을 통해 필요시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ane? Thank you, sir. I have two questions on North Korea. North Korea recently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시험 발사를 주장하며 내년 초까지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찰위성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기만 전술로 보고 계십니까? Deception tactics. Yeah, thanks for the question, Janie. So I don't want to talk about 좋은 specific 질문 intelligence. 감사합니다. I 그래서 will say 저는 that this 특정 does 정보에 대해 demonstrate, 얘기하고 싶지 once 않지만 again, the 저는 importance 이것이 that the 현재 space domain 환경에서 plays, 우주 영역이 in the 수행하는 current, 중요성을 다시 environment. 한번 보여준다고 And, 말할 것입니다. you know, we will 그리고 continue to work 아시다시피 very 우리는 closely with our 북한과 allies 같은 and our 국가의 partners in the 잠재적인 region to 도발 monitor, 행위를 억제하는 데 and to 필요한 ensure that we 역량을 have the 모니터링하고 capabilities 확보하기 necessary to 위해 deter 이 potential 지역의 provocative 동맹국 및 actions 파트너와 from 긴밀히 countries like North 협력할 Korea. 것입니다. Regarding the US 한미 해군 특수부대 네비실 합동훈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 김정은을 타겟하기 위한 훈련입니까? So as you know, Janie, 우리는 we 상호 conduct a 운용성을 variety of 보장하고 exercises, 영내 with 파트너에게 our,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South Korean 동맹임을 counterparts on a 알리고 영내 variety 잠재적 of 침략자에게 capabilities, all 신호를 designed 보내기 to 위해 ensure 고안된 interoperability, 다양한 역량에 대해 and 한국 also 측가 to, again, 다양한 signal to 훈련을 our partners in the 실시합니다. region, that we are a 그리고 reliable, 이런 모든 훈련이 ally, 억제하고 but 필요한 also to 경우 potential, 대응할 수 있는 aggressors in the region, that we 능력을 do maintain the 유지하고자 이 capabilities to 훈련을 하고 deter, 있습니다. and if necessary, respond. Thank you. 최근 주한미군의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한 것도 북한의 정찰위성 감시와 탐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데 대해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분명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정예부대 네비실의 한미 간의 표적 훈련은 곧 북한 김정은을 표적하는 훈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겁없이 날뛰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한미 간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배경이 좋으네요. 네, 백악관 야경입니다. 여기도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네, 아주 아름답게 잘 보입니다. 예, 여기서 내가 또 우리 공화당에서도 네,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저 앞에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시라고 네, 또 강건하게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했어요. 예, 2023년도에는 잘 될 겁니다. 2023년 1월 1일 날 네, 우리가 대통령께서 그 감옥 계실 때 네, 서청대 앞에 가서 우리가 매년
1월 1일 날 인사회를, 신년 인사회를 가졌거든요. 네. 지금 오셔가지고 뭐 아무 정치인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셨어. 그래도 우리 할 도리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1월 1일 날 오후 1시에 달성사제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유튜브에 좀 띄우세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도 보내드릴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은 안 예. 하시지만은, 박근혜 저기, 대통령께서 지금 어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됐던 분들이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네, 어 거짓 선동 조작했던 그러한 음해했던 그런 걸 듣기 위해 가지고 네. 많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실이나 음, 청와대 분들이나 혹은 그 내각에 있던 분들 뭐 이런 네. 분들이 많이 구속이 됐는데 어제 대거 사면 복권이 아,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김기춘 실장님하고 네, 우리 조윤선 전 장관과 네,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이렇게 네,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예. 보내가지고 그래도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아이, 그럼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 같이 노력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영광의 길을 또 맞게 됐죠. 또 우리 안보수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데,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최근, 북한이 그 드론을 5대 한국으로 군사공격 이남으로 띄웠는데, 북한이 왜 이런 시기에 드론을 뜨는 이유가 뭐며, 또 한국은 탐지는 됐는데 격추를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한국 내에 네, 소위 말하는 국론 분열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것이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자기들이 지금 7차 핵실험을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음, 언제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 그 생화학 무기가 전 세계 3위예요. 네, 황정기호 같은 경우는 1인데 이러한 무서운 그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도론을 띄워가지고 서울 상공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침략 행위다. 또 그렇죠. 하나는 그 강화도 지역에 국방부 발표는 뭐 소위 말하는 페이크 거짓으로 이 서울 상공에 있는 이런 드론을 지키기 위한 그런 페이크가 4대가 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 그 안보가 실패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음, 윤석열 정부가 물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군의 기강이 다 무너지고 또 훈련조차 거부하면서 그런 훈련을 5년간 했다 아닙니까? 2018년 9월 달에 드론봇 그 대대가 창설됐고 네. 그 대대가 창설되면서 이런까지 배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훈련이 안 돼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예산 투입을 하고 또 그 예산 투입을 통해서 드론에 대한 이 공격 격추뿐만이 아니고 뭐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전파로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장비들의 개발 음, 또 대응 훈련을 드론봇 부대를 확대 편성해서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위험이 그런 드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드론 러시아도 그렇고 드론 공격을 가지고 기본 재래 무기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이야 원래 좌파들이고 체제도 무너뜨리고 뭐 기본적인 체제 자체를 자유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 북한한테 거짓 평화 쇼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 안보 그 기능을 무너뜨리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우리의 방어 기능까지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탓을 할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놨던 국방 안보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합의
9.19 군사합의, 4.16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중국과 했던 삼불일한 정책 이런 거를 다 다시 돌려놔야 된다. 그리고 그 돌려놓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김정은 괴뢰 정권의 도발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8개월 지났는데 그렇죠. 물론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얽매일 필요가 아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에 드론의 침범을 우리가 받았고 그 드론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인정하면서 중국하고 완전히 갈랐었는데 그 사드 현장까지 드론을 몰고 와서 격추되는 바람에 우리가 안 거든요. 격추가 추락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때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이 드론에 대한 대비를 다 준비해놨어요. 음. 준비해놨는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드론 부대만 만들었지 허수아비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탓도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제는 이번에 가서 5대 갔던데 한 대도 격추 못했다. 뒷북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잘못한 건 잘못하고 국방 안보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했다 하지만은 한미 간에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원 공격도 우리 서울 상공이 뚫렸으면 평양 상공까지 우리가 무인기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뭐 확전을 각오하고 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풍이다, 풍. 저는 그래 보고, 이제는 국방안보에는 한치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뿌리 박아놨는 인적 쇄신, 국방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외교 라인도 마찬가지고. 아이. 두 번째는 그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기강을 잡아야 돼요. 제가 한심한 것은 벌써 2달 사이에 우리 그 전투기가 2대가 추락해 버렸어요. 이번에 드론 잡으러 가다가 우리 전투기 추락해 가지고 물론 조종사들이 살았지만은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미사일을 동해상에다가 쐈지 않습니까? 네. 독도하고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대응을 했는데 또 미사일도 잘못 대응해 가지고 바다로 떨어야 될 게 육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강회의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안 하니까 이 장비들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국방안보 부분을 확실히 잡고 둬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아직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8개월 지난 윤석열 정부가 핑계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우파 정부답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한미동맹 굳건히 한다는데 미국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영토를 지키는 것은 한국 국민이고 또 한국 정부인데 거기 이미 좌파들이 다 심어져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군이 사당화가 돼가지고 정치 군인이었지 안보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훈련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걷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군사훈련 부분도 뭐 새로 훈련을 재개하고 특히 드론의 부분들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 드론 공격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하는 제모, 소위 그 전파 방해 시스템, 또 우리가 자꾸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자꾸 미루는데 독자 개발은 독자 개발대로 가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된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의 기계들이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빨리 도입을 해서 내일 드론 공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첫째는 군의 기강을 잡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때 심어놨던 군의 그 인적 쇄신을 빨리 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을 빨리 해야 돼. 국방 안보 라인의 외교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가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권영세 장관이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9.19 군사 합의나 4.16 판문점 선언이나 중국과의 이란 그런 삼불 정책 이런 거를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속해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9.19 군사 합의 4.16 판문점 선언 또 지소미아와 같은 일본에 대한 그런 거부
또 중국에 대한 삼불 정책, 삼불 이란 정책 이거 다 폐기해라. 우리 공화당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라인에 있던 핵심 세력들이 다 그 한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문재인 플러스 이 사람들을 왜 감옥도 안 보내고 있어요? 왜 그 지금 처리를 안 하고 뭐 있습니까? 박지원부터 해가지고 서훈 뭐 이래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박지원은 자기는 싹 빠져버리더라고. 예. 자기는 자기 내용 잘 모른다 이러면서 빠져. 역시 뭐 박지원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무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놓은 악법, 악행, 악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제가 있으면은 바로 구속 수사를 통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훨씬 더 많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서 감옥 보내고 국가 또 전복 탄핵 국가 전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눈치 볼 거가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잘못했던 뭐 원전 문제라든지 이번에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또 월북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 송환해 버리고 또 나머지 뭐 뒤집어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반시장 경제, 반체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북한 중국의 굴종적인 외교 부분 또 대북 관계 이런 거를 다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지.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자, 이제 크리스마스를 미국은 가장 중요시 여긴데 그 조용한 크리스마스 때 말이에요. 북한 드론 사건 때문에 여기도 아주 그냥 편치가 않습니다. 그 안보 쪽은 아주 비상이 되어 있고, 최근 군사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러시아가 너무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쏴대가지고 미사일이 다 고갈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부터도 구걸하고 이란으로 구걸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드론을 쓰고 있다고요. 이 드론이 어느 정도 무서우냐면은 작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정찰용이라지만은 정찰용에다가 생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탄저탄이라든지 그 조그만하거든. 그런 거 실어가지고 자폭을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안 타잖아요. 그런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했다면은 한국에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참 윤석열 정부는 진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군대도. 한적유는 17km만 예, 드론에 싣고 와서 17km만 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인구가 사람이 반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는 드론이 그냥 정찰로 왔다 이래 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정찰이 왔을 때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만약에 드론에다가 생화학 무기라든지 기타 무기를 싣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일하게 NSC도 안 열고 지금 뭐 호들갑 떨고 있다고. 그래서 뒷북 치지 마라. 지금 뒷북 칠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러한 드론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그다음에 북한에 상응되는 그러한 대응 전략 이것이 필요하다. 왜 대한민국의 수도에 상공이 뚫렸으면은 우리는 평양 상공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리만큼 왔던 거리만큼 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수도가 뚫렸는데 그래서 그러한 말장난 이런 거 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 그다음에 드론의 무력화 혹은 드론의 격추 또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는 10배로 갚아준다는 확실한 대응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전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저질러놓은 안보 공백인데 이것이 민주당에 이번에 따지면서 뭐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내로남불이죠, 그죠? 자기네들이 이미 안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죠? 없죠. 민주당은 아무튼 이번 드론 공격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5년 동안 훈련하지 않은 부분
드론봇 부대를 만들어 놓고 무력화시켰던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대신에 민주당 탓만 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언론 방송들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보수 언론이든 좌파 언론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무기는 무기대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군의 기강은 기강대로 이렇게 철저한 대비를 갖추는 게 이번에 드론 공격에 대한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정치권을 보면서 진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어떤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정치권에서도 막 다툼을 이루다가는요, 안보 문제가 나오면 딱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어찌하여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기 격추를 했다 합시다. 그럼 왜 격추했느냐? 북한을 자극했다고 또 난리가 난 거야. 쏘면 쏘다고 난리가 나고 안 쏘면은 안보 타령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럼 어디에다가 박자를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죠. 민주당은 뭐 아무도 그 중국한테는 굴욕적인 외교, 북한한테는 그저 종북행위, 뭐 저는 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민주당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8개월 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이번에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크다 이런 건 NSC 열어야죠. NSC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고 NSC가 보고만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안보 라인, 국방 라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러한 대응 정책을 만들어내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안심을 주는 것이 NSC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NSC를 열지 않았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화한다고 해서 남북 대화한다고 해서 안일하게 뭐 저기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화는 대화고 자기 역할을 하자 이거야. 국방은 국방하고 외교는 외교를 하자 이거야. 근데 한국 문재인 정권에선 자꾸 문재인 정권이 나오게 되는데 대화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훈련도 못하게 하고 한미 훈련도 거의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숨은 솥뜻이 뭔지는 역사가 밝혀주겠죠. 네. 그 이제 문재인 말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요. 자기네들은 김정은과 만남이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남은 속임수의 역사였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김정은한테 당한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방 외교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문제는 그렇죠. 가장 나쁜 사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정치 노름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악법 악행 악습을 윤석열 정부가 빨리 걷어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매몰대가 있으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불구 군사 합의 파기,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분 그 디스켓 줬는데 그건 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밝혀라. 그런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빨리 국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에 보면은 국민 혈세는 받아먹으면서 다들 보면은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중국 그 비밀 경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기를 하겠는데요. 미국의 지금 FBI는 연방 수사국은 지금 전부 그 속출하느라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지금 이 거점이 다 중국 식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거기서 돈 세탁도 하고 뭐 유학생들 자금도 대주고 포섭도 하고 또 한국의 뭐 시위 같은 거 탄핵 시위, 촛불 시위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중국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중국은 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나 이러한 외교 이런 부분들은 공산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이 투자했는 그러한 투자 거점들은 식당이 됐든 무슨 회사가 됐든 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미인계를 잘 씁니다.
옛날에 중국의 어떤 뭐 회사 대표라고 와서 막 김무서이하고 사진 찍고 말 난리하고 정치인들 그거 홀딱 넘어가 가지고 사진 찍어가면서 뭐 그 뭐 이상한 짓들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미인계에 넘어가 있는 정치인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비밀 경찰뿐만 아니라 중국이 공공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투자하는 중국 정부가 투자하는 거 중국 공산당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상업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파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국립대학이나 그 대학에 공자 학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23개 정도가 있는데 네. 공자 학원은 공자의 사상이나 중국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국 공산당을 뿌리 뽑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역할 혹은 또 다른 스파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자학원에 대한 철폐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공자학원의 실체를 이제 알고 여러 나라들이 공자학원 철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비밀경찰 또 중국 정부가 투자한 식당이나 그러한 기업들 또 하나는 그 기업들의 수입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금의 흐름 또 하나는 공자학원을 빌미로 나와 있는 각 대학에 뿌리박고 있는 소위 중국에 대한 중국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들은 그 여자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미인계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또 거기에 잘 빠져 들어가요. 지금도, 김무성이 같은 사람들 거기 앞장서서 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접촉을 하고 자꾸 서로 연락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 특히 민주당은 더 심하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사할 때가 됐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중국 기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특히 지금 중국 편을 많이 듣고 있는데 몇몇을 제가 압니다. 이름을 들었는데, 그는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반중 인사가 돼가지고 네. 중국 비행기 제가 못합니다. 아, 예. 중국 비행기를 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모략하는 사람들은 뭐, 조은진 대표님이 마치 뭐, 친중이라니 뭐, 중국으로 다 보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있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을 하고 중국 홍콩 보안법 문제 이거 철저하게 반대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홍콩 자유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중에 지금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쿼터 네. 제2 쿼터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 안보 부분은 한미일 또 우방 국가들이 지역 안보 부분을 이게 연합체를 통해서 안보 부분을 중국과 맞서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이미 발표해서 이것이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죠. 그 아킬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그래서 코드, 아마 중국에서 저를 대단히 견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제 코드 얘기 나왔는데 어저께 그 안보실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한국의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 그 저기 가입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그 백악관 NSC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냈더라고요. 거기 제가 이제 그 아티클을 썼는데 굉장히 환영한다고. 그러니까는 한국식의 코드죠. 지난번에 저기 어디야 베트남인가 어디 그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발표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새로운 인도 태평양에 한국이 어답션한 것 채택한 전략을 그러면은
일본하고의 한 그 코드는 아니죠. 코드가 아니고 한국이 만드는 새로운 것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견제하느냐, 중국을 표용하면서 하느냐, 이런 좀 문제가 또 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그 우리 한미 미국의 이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어떤 언론들이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중국이 하고자 하는 대로 북한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더라고요. 한국 그 군 당국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 제가 미국에 물었을 때는 한국 정부에다 물어봐라 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가 없더라고, 그 이후로.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아주 그냥 늦게까지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우리 제니밥 기자하고 대담을 통해서 네. 미국의 소리를 정확하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에는 좀 더 많은 대담을 통해서 네. 미국의 소리 또 대한민국의 소리 우리 공화당의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를 건강하시고 해피 뉴 이어.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